지금 수출 승인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것인데, 다만 저는 이제 조금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트남전은 베트남이 이긴 전쟁이고 거기에 북한이 파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한국과 특수관계이기도 하지만 북한과도 특수관계입니다. 베트남전 때 북베트남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탔고 요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것은 좋으나 요게 관련된 보안 처리,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보안 시크릿 트리트먼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런 것과 그다음에 베트남이 방산 수출을 하는 건 좋은데 요걸 계기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한국 베트남 관계에서 좀 더 주도권을 잡아가고 북한의 영향력을 줄이는 외교적 노력이 같이 수립돼야지 우리나라한테 이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구매하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베트남은 이제 중국과 전쟁을 한 적도 있어요. 지금 뭐 친중 정부라고 하긴 하지만 국경 문제가 있었고 그때도 이제 베트남이 이겼는데, 중국 무기를 선호하지 않으니까 주로 이제 베트남은 러시아 무기, 구소련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걸 선호했으나, 앞서 몇 번 말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무기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게 발견됐고, 러시아도 이제 자국산 그 전쟁에 쓸 무기들을 조절하다 보니까 수출이 쉽지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러시아산 자주포를 수입하기가 쉽지 않아졌고, 원래는 그래서 대안으로 이스라엘제 무기를 베트남이 좀 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제 자주포를 수입하려고 했으나, 이스라엘제 자주포는 차륜형 자주포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K9처럼 탱크같이 생긴 이렇게 된 무한궤도를 달린 게 아니라 트럭에다가 포를 얹은 건데 성능이 좀 떨어져요. 가격은 좋지만 아무래도 이제 성능을 고려해가지고 K9 자주포가 좋다 이런 것들 판단해가지고 지금 K9 자주포 구매를 하려 하는데, 여기 성사된다면 아마 베트남 외에도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베트남을 따라서 K9 자주포 추가 수출이 돼서, 지금 K9 자주포가 10개국 이상이 팔리고 시장 점유율 36%에서 40% 가까이 되는데, 아마 50% 이상은 노려볼 만한 게 아마 동남아 시장에서의 약진이라고 생각합니다. K9 엔진은 1000마력짜리 독일 MTU 엔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무슨 문제가 많았냐면, 독일은 장비 수출 승인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롭고 수출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K9 자주포의 첫 수출 고객이 터키에 기술 수출을 하는 건데, 터키는 쿠르드족 문제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서 거절을 했다가 우리 정부가 엄청나게 노력한 끝에 수출 승인을 얻어낸 것도 있고, 중동 수출이 아직도 안 되고 있었다 것도 이제 독일산 엔진의 문제였어요. 이 자주포나 탱크는 파워팩이라 해가지고 엔진과 트랜스미션, 변속기가 합체된 걸 하는데, 이 변속기는 미국제라서 미국제는 승인이 좀 잘 나는 편이라서 문제가 없었는데, 독일산 엔진이 계속 문제가 돼서 지금 국산한 엔진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산 엔진 성능 테스트가 완료되었으면서 중동 시장에서의 큰 성공이 예상되고, 실제로 엔진 테스트를 수행한 게 이집트에서 수행했습니다. 이집트에 지금 K9을 현지 생산하고 거의 1000대 가까이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이제 국산 엔진 테스트하는데 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져서, 제가 보기에는 중동에서 이제 동남아에서 추가 수요가 나올 것이고, 단순히 그 수출 대책, 그러니까 뭐 외화 유출을 막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K9 자주포는 5명이 탑재하는데, 현재 시험 평가 중인 신형 K9A2 자주포의 경우에는 무인 포탑, 그러니까 포탄을 장착하는데 이제 기계의 힘으로 온전히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수가 3명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앞서 가지고 이제 K9A3도 개발되고 있는데, 요거는 세계 최초의 유무인 복합 자주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K9 자주포 한 대가 있으면 무인 자주포가 그 뒤를 몇 대가 그 뒤를 따라가서 주행하거나, 아니면 지휘 차량이 따로 있어가지고 원격 택시를 원격 조종하는 것처럼 한 명이 여러 대의 무인 K9을 조종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병력 감소가로 좀 걱정되고,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한국군이 먼저 도입을 할 것이고, 이 무인 자주포라는 기술이 딴 데서 그 연구되고 있지 않은 신기술이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제 여러 대의 자주포에 있고 그 사람들이 타는 게 자주포랑 사람이 분리돼 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자주포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파괴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에서 인명을 보호할 수도 있고, 원격 운용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여러 대의 자주포가 싱크를 맞춰서 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적은 인원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통제를 하는 사람과 분리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위해 가지고 인공지능 기능,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능을 지금 하나에서 연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드론을 사용해 가지고 지휘차가 드론을 사용해 가지고 정찰을 하고 K9에 어떤 표적을 주고, 이런 것들까지 패키지로 연구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재래식 무기가 이제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드론 같은 신기술과 결합되는 이런 차세대 K9이 준비되고 있습니다.